줄 수 있는 혜택들은 다 붙은 게 이 청년 도약 계좌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럼 또 이걸 또 많은 사람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? 이것도 지원 조건이 있어요. 반갑습니다.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배짱입니다. 오늘은 PD님이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뭔가요, PD님? 요즘 화제의 계좌,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데요. 어떤 걸까요? 맞아요. 이게 청년 도약 계좌가요. 사실은 작년에 나왔던 거거든요. 2023년 6월에 나왔는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않았었는데 올해 이 청년 희망 적금이 만기가 되면서 그리고 2024년에 또 내용이 좀 변경되면서 지금 벌써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청년 도약 계좌가 뭔지 정말 좋은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청년 도약 계좌는 이 만기 5년 동안 매달 70만 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을 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이에요. 거기다가 이 매월 정부 기여금이 최대 6%까지를 지급을 하고 이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줄 수 있는 혜택들은 다 붙은 게 이 청년 도약 계좌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최대 70만 원을 내가 5년 동안 부으면 5년 만에 5천만 원을 내가 받을 수 있다. 라는 청년 도약 계좌입니다. 좀 혜택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? 첫 번째로 70만 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이라고 했잖아요. 이게 저는 정말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청년층이다 보니까 이 돈이 매달 내가 낼 수 있는 돈이 불안정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뭐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정해놓으면 이게 좀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유적립이기 때문에 이번 달은 내가 좀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. 그렇다면 그날은 돈을 넣지 않아도 돼요. 그렇게 해도 해지가 되지 않고 유지가 돼요. 그래서 나중에 내가 상황이 괜찮아지면 다시 또 적립을 할 수 있는 적금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입 기간이 5년인데요. 작년에 나왔을 때 많은 좀 큰 허들이 됐었어요. 5년은 너무 긴 게 아니냐. 근데 이게 올해 바뀐 내용이 이게 3년 이상 유지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을 해준다라는 내용이 있어요.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. 그리고 세 번째는요. 적금 이율이 최대 6%까지 해주는 거예요. 시중은행이 기본 금리가 보통 4.5%에 우대 금리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6%까지. 지금 나와 있는 제가 적금을 좀 추천해드릴 게 있나 싶어서 많이 찾아봤거든요. 6%가 되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. 그리고 우대 금리를 또 채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기에는 만약에 우대 소득 연 2,400만 원 이하라면 0.5% 우대 금리가 돼서 5%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. 거기에 정부 기여금이 들어갑니다. 정부 기여금이 좀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자격 조건이 총 급여 7,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다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이 정부 기여금은 총 급여 6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에게만 월 2만 1,000원에서 2만 4,000원 까지의 기여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. 이 표를 보시면요. 총 급여가 2,400만 원 이하, 그리고 3,600만 원, 4,800만 원, 6천만 원 이하로 해서 지급 한도가 또 달라져 있거든요. 40만 원, 50만 원, 60만 원 해서 제일 많은 건 2만 4천 원, 그리고 2만 1,000원까지 매달 정부 기여금을 지급을 해줍니다.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6% 금리 있었죠. 거기에 기여금에 대한 이자까지 이 표를 보시면요. 내가 돈 낸 거는 6, 7에 42, 4,200만 원이죠. 4,200만 원인데 정부 기여금과 이자 그리고 기여금 이자까지 하면 총 수령액 5천만 원, 800만 원을 더 준다. 일반 적금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8.8%, 10%까지 육박하는 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. 그럼 또 이걸 또 많은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? 이것도 지원 조건이 있어요. 지원 조건이 크게 네 가지인데요. 이 나이 조건이 청년이다 보니까 만 19세, 34세 이하인데 여기에는 좀 특이하게요. 병역 기간 동안은 좀 빼준다는 거예요. 34가 넘어도 내가 만약 3년간 병역 의무를 했어. 그러면 37세여도 34세, 3살을 빼서 34세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. 소득 요건도 총 급여액이 7,500만 원 이하,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6,3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다 신청할 수 있다. 저는 이 소득 요건도 정말 완화됐다고 생각해요. 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들 보면 이전에 했던 청년 희망 적금도 소득이 3,600만 원 이하였거든요. 정말 2배가 높은 이
소득이 구간이 확 넓어졌어요.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을 수 있게 해주겠다. 정부의 좀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는 가구 요원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종이소득 180%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다 신청할 수 있다. 이것도요, 보면 저희 월세 지원해주는 제도 이런 거 봤을 때 180% 없었거든요. 보통 뭐 150%? 100%? 막 이런 것도 많았는데 이것도 좀 완화되지 않았나 싶어요. 그리고 마지막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신청을 할 수 있다. 볼 수 있습니다. 2024년 들어서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바뀐 점들이 있다는데 어떤 걸까요? 맞아요. 이걸 좀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크게 세 가지가 바뀌었는데요. 2024년에는 첫 번째로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라는 거예요. 이게 5년이라는 게 청년층한테는 정말 뭐랄까 좀 요연하게 길다? 너무 길다. 청년 희망 접근도 2년도 힘들었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5년은 너무 길지 않냐 했었는데 가입 후 최소 3년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. 라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해지를 하는 특별 해지 사유가 이전에는 뭐 천재지변이라던가 뭐 사망을 하던가 뭐 퇴직이나 폐업, 그리고 주택 구입, 뭐 해외 이주를 할 경우에만 이 사유를 좀 인정을 해줬는데요. 올해부터는요, 출산과 결혼까지 추가를 해주었습니다. 이건 정말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 싶어요. 솔직히 결혼이나 출산할 때 목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있는 적금이나 이런 걸 다 깨기 마련인데 이런 사유로 깨게 된다면 비과세, 정부 기여금까지 지급을 해주겠다.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육아휴직자도 가입이 가능했습니다. 이전에는요, 원칙적으로 청년 도약 계좌는 급여가 없으면 신청을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육아휴직 중이라도 이 육아휴직 급여나 이런 걸 받아도 급여를 인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없었거든요.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자도 그 육아휴직 급여나 수당이 급여로 인정이 되어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세 번째는요, 이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100만 환승 열차를 탔다라는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청년 희망 적금 만기 후 청년 도약 계좌로 일시 납입 환승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. 올해 2월부터 청년 희망 적금이 만기가 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만기된 사람들이 목돈 최대 1,260만 원까지 일시 납입을 할 수 있는데요. 이 부분이 정말 저는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됩니다. 청년 도약계좌 일시 납입하면 좋은 점이 어떤 걸까요? 많은 사람들이 일시 납입하는 게 뭐가 좋냐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. 이게 매달 이자가 붙는 거잖아요. 여러분, 1,260만 원을 18개월 동안 낸 걸로 간주해야겠다라고 정부가 해줬는데요. 그 목돈은 18개월 동안 이자가 더 많이 붙는 거죠. 그래서 매월 70만 원 낸 사람들보다 일시 납입해서 낸 사람들은 이자 소득이 35만 원 정도 더 많다는 거. 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시 납입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질문을 받아서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일시 납입 시 청년 희망 적금 만기 수령금을 모두 납입해야 되나요?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요. 이게 최대 이 청년 희망 적금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,260만 원 정도거든요. 그래서 나는 여기서 좀 더 쓰고 싶은데 이걸 꼭 다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. 최소 200만 원부터 원하는 금액을 설정을 해서 일시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. 일시 납입 기간이 지나면 매월 얼마 정도를 납입할 수 있는 걸까요? 일시 납입 기간을 설정을 하는 거는요, 매달 내가 만약에 뭐 40만 원, 50만 원, 60만 원, 70만 원 이렇게 설정을 하겠다. 그러면 그 일시 납입 기간 동안에 납입액은 수정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일시 납입이 끝난 이후에는 이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유적립이라고 했잖아요. 원하는 금액만큼 적립을 하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. 혹시 일시 납입을 하면 청년 도약계좌 만기일이 좀 앞당겨지기도 하는 걸까요? 그 부분을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고 원하시는 것 같아요. 이게 최대 18개월 동안 나눠서 일시 납입을 할 수 있잖아요. 이게 총 5년이니까 60개월이거든요. 그럼 난 18개월 동안 일시 납입을 했으니까 만기를 좀 앞당겨서 내가 돈을 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. 그래서 18개월을 일시 납입을 하셔도 총 60개월은 채우셔야 만기가 됩니다. 그래서 일시 납입을 하셔도 이 만기 날짜가 앞당겨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여러분, 이게 제가
처음에 들었는데 이 18개월 동안 일시 납입을 하면 18개월 동안 내가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. 그럼 공백 기간이 생기는 거잖아요. 근데 정부에서 이런 공백 기간에도 돈을 모을 수 있게 해주겠다. 그래서 청년 도약 플러스라고 4월에 출시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또 자세한 사항은 공지가 내린다고 하니까 분명 이것도 좀 이자가 높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용을 하면서 나의 시드머니를 좀 불려나가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배짱이님, 장단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가입해야 할까요? 말아야 할까요?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가 이 상품을 내놓는 건요, 청년층이 자산을 좀 불려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예요. 그래서 시드머니를 좀 모으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내 상황이 나는 정말 시드머니가 하나도 없다, 돈을 모아야 된다 싶으면 저는 이 상품처럼 좋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 정부의 기여금도 주고 내 소득만 많으면 최고치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.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거를 가입 조건만 맞는다면 신청을 해서 돈을 불려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나는 돈도 조금 모아놨고 투자도 좀 해봐서 재테크를 어떻게 하는지 안다. 이게 10% 이상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자다 하면 저는 5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질 것 같아요. 이런 사람들한테는.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짧게 내가 재테크를 해서 돈을 불려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. 저는 만약에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을 하고 좀 돈을 불려나가는 시기로 쌓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